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력 주자 이재명 지사 그리고 비이재명 구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친문 강성 지지층 비판 발언을 두고도 내용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심 투어 첫 행선지로 대전을 찾아서 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서 오후엔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과 만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 네. 행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민심 행보에 들어갔는데요. 네. 윤석열이 듣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나서 카이스트를 방문했거든요. 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한 걸까요? 우선 첫 행선지를 이제 대전에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예. YTN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첫 행선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것이다. 진보의 도시 광주로 갈 건지, 아니면 보수의 도시 대구로 갈 건지, 예. 그것도 아니면 중도 도시 충청도로 갈 것인지. 예. 근데 만약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대전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광주든 부산, 대구든 어느 한쪽이면 영호남 지역의 선택에 따른 어떤 지역적 부담이 좀 따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대전으로 가면 해소될 수 있고 예. 무엇보다도 충청도 대망론이 의외로 거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인이 서울 사람이 아니라 충청도 사람이다라는 걸 확신이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아버지 그렇군요. 고향이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전이라는 첫 행선지를 다분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선택한 행보였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대전 방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무엇라고 말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휴가 가다가 돌아오다가 경장역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말년에 수도대가 21살입니다. 네.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이 국가를 위해 이 순국하신 젊은 그 영령들을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이분들을 보니까 이 국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수, 진보 이런 이념 지향을 따지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순국하신 젊은 영령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국가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오가 세워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념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최근 이 대선 출마 선언하고 행보를 보면 약간 보수 쪽에 호소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묘하게 말이죠. 이게 진보의 상징이 세월호라고 한다면 보수의 상징은 천안함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인 대전 이제 현충원에 가서 천안함을 사람들 유가족들과 만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 반문의 선봉장 대표 주자가 되겠다라는 확실히 자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행보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대선은 보수, 진보, 중도로 갈 때 본인이 이제 중도로서 이미지는 충분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의 부분을 확실하게 윤석열은 곧 보수라는 등식을 각인시키겠다라는 측면에 앞으로 보수 행보를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민생 탐방하는 민생 투어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와 중도 인사들을 두루두루 넘나들면서 만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보수 쪽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 확실히 방점을 찍고 각인시키겠다는
예, 그런 의지가 읽혀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서 이 대전 총련 참배를 마친 뒤에 네. 카이스트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네. 이 카이스트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을 받는 학생들인데 예. 원자핵공학과 네. 학생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고요. 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각을 세우겠다. 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윤 전 총장 발을 보면은 본인 이제 원전 수사를 하다가 압박을 받아서 그 검찰총장 옷을 벗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반문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예. 항상 공격하는, 지적하는 세 가지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조국 사태고, 네. 예,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탈원전 정책 아닙니까? 예. 그 중에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쉬워하고 화가 나고, 예, 보수 진영에서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꼭 집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액센트를 둬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를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옷을 벗었다라는 예. 그런 강한 이미지를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보수나 진보나 둘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행보는 지금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가지 행보들이 일단은 저는 실보다는 득이 더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반문 정서는 강하게 그리고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행보는 일단 저는 더 득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지금 나름대로 경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윤 전 총장은 뭐 권영세 영입위원장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독자 행보를 계속 하겠다. 예. 그리고 나중을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으로 절대 갈 리는 없고 예. 국민의힘으로 가긴 가는데 네. 지금 최근 정치 돌아가는 걸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이냐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9월 5일 민주당의 경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내부 경선 돌아가는 걸 보면요. 예. 이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화폐이 될지 분열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9월 5일 경선 때 만약에 민주당에 어떤 분열이나 분화 현상이 생긴다면 예. 그때 또다시 정계 개편에 버금가는 그런 대요동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보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 좀 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민주당 경선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최근 들어서 엑스파일이나 여러 가지 뭐 줄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적. 예.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당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약간 마음의 여유를 좀 되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출마 선언하고 나서 예. 그리고 장모가 구속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1심에서 징역 3년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날 예. 저녁부터 마이웨이 행보를 한 겁니다. 예.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 네. 또 박정희 재단 방문했죠. 예. 또 국민의힘 관계자 권영세 위원장 만났죠. 예. 그리고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원자력공학과 교수 만나고 지금 오늘 행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행보를 흐름을 봤을 때 다음 행보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치인들을 두루 만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정치인들 두루 여야 만날 정치인들, 것이다. 진보 정치인. 그게 이제 이른바 스타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 예. 액션 플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아, 자주 만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본인이 국민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안철수 만나게 되는 거,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만나려다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당 대표를 내일 만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곧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려고 아. 하고, 예, 그래서 두루두루 여야를 넘나들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는 행보, 예. 이른바 스타 액션 플랜을 상당히 좀 가시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갈수록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비이재명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장면을 보고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그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홍길동이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게 흔들리는 것은 문제다.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2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올리셨잖아요. 그렇게 길게.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지금 당장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써서 올리셨잖아요. 그냥 그걸 묻는 거예요. 직접 쓴 거 맞죠?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이 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이재명 후보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뭐 정책 없다고 뭐라고 하셨던데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하겠다는 게 제 가장 일 공약은 아닌데 일 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을 뒤집었던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왜냐하면 이 최대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선 후보거든요. 추미애 그 후보님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반대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네, 어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뚜렷이 어제 말씀을 하시진 않았고요. 이유를 말씀드렸죠. 본인이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계셔서 더 상처받는 것이 걱정되고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것도 걱정됐다. 그 후에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그 개혁에 저항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의심은 안 해보셨나요? 당연히 의심했죠. 그러면 어떤 뭘 취하셨나요? 의심 이후에? 계속 그 수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러 번 제가 경고를 했고 과도한 수사다. 그런 것은 아마 다 추 후보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별로 기억이 나는 바가 없고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별로 기억나는 바가 없다라면서 각을 좀 세우는 모습인데 지금 저희가 TV 토론을 요약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권 내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저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컷오프를 앞두고 네. 이재명 대선을 차단하려는 예.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선에나 그건 필요하죠. 그런데 네. 예. 민주당 경선을 보면 이재명 대 비이재명의 대결 구도는 흥행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갈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죠. 반이재명이라는 것은 예. 나머지 후보가 전체가 절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이건 죽고 살기로 말이죠. 이재명 비토론으로 갈 경우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내부 분열로 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의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모습 좀 보였잖아요. 예. 어떤 이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저는 노림수라고 할까 좀 예. 전략적인 생각이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친노 강성 인사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재명과 각을 세워야 될 텐데 네. 오히려 이재명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 정책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지역에 갔을 경우는 원오브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은 역할이 없겠지만 예. 만약에 이재명을 도와서 함께 힘을 연대한다면 예. 상당히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큰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 비이재명이 아니라 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친 이재명의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이재명 대 지금 추미애고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한두 명 가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본다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 예. 또 추미애 전 장관 해서 명추연대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재미연대 예, 이재명 예. 추미애 이렇게 벌써 그런 용어까지 나온다는 것은 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뭔가 접촉이 있지 않느냐라는 짐작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친문 진영 일부에서는 야 추미애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재명과 힘을 합하면 어떠느냐라는 길이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고 있는 사람이 지금 친문 좌장격인 친노 좌장격 이해찬 예. 전 민주당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런 여론을 통해서 아마 뭔가 저는 물밑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이 각을 세우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의외다. 예. 의외의 모습을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우리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전선이 좀 뚜렷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예.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영상 구성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동안 사생활 논란에 네.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해왔는데 네. 어제 TV 토론 때는 다소 좀 예. 격앙되고 화가 난 그런 예.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바지 예, 내릴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화가 좀 많이 난 예. 듯한 표정이 좀 봤습니다만 네네.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겁니다. 본인이 뭐 마녀 사냥 얘기를 했는데 너는 마녀다 그러면 나는 마녀가 아니다. 근데 그걸 입증해봐라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답답하고 화가 나겠지만 예. 다만 중요한 것은 감정 대응을 하는 것보다 감성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감성적 대응을 예,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 화가 나거나 뭐 짜증 나거나 이런 표정을 하면 그건 진짜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이 볼 때 예, 예. 상당히 불안하네, 뭔가 좀 찔리는 데가 있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담담하게 감성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저 부도부소치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호소와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 같은 대응을 두고서 지금 여야 모두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예, 좀 더 이성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선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본경선까지 2달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쟁점화 될 거고 또 본 선거 네. 여야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도 아마 저 문제가 쟁점화 될 거기 때문에 예. 냉철하게 대응해줘. 그래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감성적 대응입니다. 말하자면 이성적 대응은 드라이하게 논리적으로 왜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예,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예, 당장 오늘 또 3차 TV 토론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불문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물어지는. 정세균 대표가 오늘 인터뷰 보니까 능력이나 도덕성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질문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YTN 사진 아예 뭐 자막으로 뭐 김부선 뭐 스캔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보나마나 또 이제 기본소득 문제도 집중적으로 물어지는. 그래서 벌써 이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 그럼 벌써 2개가 됐네요. 예. 바로 이제 여성 여배우 스캔들 이른바 그리고 기본소득 예. 논란 이 부분의 고비를 이제 어떻게 넘느냐. 특히 저는 기본소득 문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여배우 스캔들 이런 문제는 과연 지금 어젠가요 이렇게 감정적 대응을 떠나서 좀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그런 설득력 있는 어떤 감성적 대응을 예.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TV 토론 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요,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쩌면 비하성 명칭을 사용한 것을 놓고서 또다시 당의 내용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대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상 편파적 발언은 심각한 문제죠. 당 대표의 발언은 예. 좀 신중하고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특정 당원들을 공격하거나 또 아니면 또 옹호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그야말로 다 포용하는 이제 그런 아버지 같은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을 놓고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죠. 당 대표가 최대 리스크다라면서 송영길 대표를 작심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는 저 단어를 왜 썼을까요? 예. 저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표현한 이제 센 표현인데 친문 강성 주류와는 나는 다르다. 다른 길을 가겠다. 다른 행보를 가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 차원에서 아주 센 표현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하고요, 친문 강성 인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목표가 뭐냐면 송영길 당 대표의 목표는 어떤 형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소 누가 되고 부담이 되더라도 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번 대선에 승리하겠다라는 게 지상 목표고요. 네. 친문 주류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강한 거죠. 예. 이 두 가지는 정권을 다시 우리가 찾겠다, 말하자면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거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결이 비슷한 것 같지만 승리 상당히 방정식이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예.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청 간에 그리고 당 내부 간의 어떤 갈등이나 견해차, 생각 차이는 앞으로 상당히 점점 시간이 송영길 갈수록 더 대표가 자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과거 예. 인사 때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입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강성 지지층과 계속 충돌이 이어지겠네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당의 주류 인사들 이낙연, 정세균 전 인사들하고도 후보들하고도 저는 지속적으로 저는 갈등과 간극이 저는 점점 벌어지라고 보는 거죠. 예. 다만 저게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록 내부 갈등이 있고 대통령이 상당히 좀 부담을 줄지 모르지만 네. 선거에는 상당히 유리한다고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게 송영길의 행보가 네.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는 저는 오히려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만약에 반대로 그 전에 친문 강성 인사가 당 대표가 되고 지금 모든 행보가 청와대 주파수에 맞춰서 예. 친문 일색으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마 훨씬 더 어려운 저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가짜 수산업자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예, 있잖아요. 예. 정관계 인사들이 지금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계속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이 파문이 어디까지 지금 뻗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벌써 뭐 여권 유력 인사는 언론에 예. 이름이 공개되고 있고 예. 또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중요한 지금 예. 정부 여당 인사들이 지금 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민김말 검찰총장, 김호수 총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 이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대선에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우리 검찰의 수사의 칼날들이 여권 인사가 많다면, 네. 여권 인사들이 오징어 업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징어 가짜입니다. 사기꾼의 가짜 사기꾼입니다. 어떤 그 예. 로비에 거론된다면 레임덕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그는 예.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야권이 있다면, 예. 야권 인사가 한다면 그거는 또 정치 탄압이다라는데 역풍을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미묘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여야가 동시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뭔가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순간 그 불똥을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에 불똥이 튀고 예. 국민들은 완전히 아주 거기에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임기 말에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 예. 그 로비 이런 것들이 터져나올 때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네.
수사를 하는 것만이 예. 정말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길이고 대선이 원만하게 치르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